루푸스 환자에서 좀 특징적인 장기가 자꾸 반복해서 침범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루푸스라는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침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콩팥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염이 안 생긴다거나 아니면 폐렴이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위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선천 면역 반응이 조금 더 많이 기여를 하는 게 항위성 척추염이고, 후천 면역 반응이 가장 많이 기여하는 질환이 이 질환인 전신홍반 루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사이쯤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선천 면역 반응은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빨리 활동을 해가지고 빨리 균이랑 싸워야 되는 걸 선천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아까 대식세포, 탐식세포 이런 놈들이 주로 선천 면역 반응의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고, 후천 면역세포는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는 면역 질환, 면역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걔들을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백신을 맞고 바이러스에 대한 메모리를 갖고 있다가 그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항체가 나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는 거, 이건 후천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천 면역 반응을 많이 담당하는 면역세포는 T세포, B세포, 거기에 비해 선천 면역 반응을 많이 담당하는 것은 대식세포, 탐식세포, 중성구와 같은 그런 세포들의 주된 세포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전신에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리고 여성에서 호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 전신을 강조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피부, 관절 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콩팥, 폐, 심장, 장 모든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명명이 되게 됐습니다. 피로감, 관절염, 구강궤양, 탈모 이런 비특이증 증상도 루푸스의 진단 기준의 한 축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면역 반응의 흔적인 항액 항체, 그리고 더블 스트레인 DNA 항체 반응, 보체 감소, 그런 것도 루푸스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단에. 그리고 루푸스가 호발하는 장기의 침범 소견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진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호발하는 장기가 콩팥, 신장 조직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폐, 심장, 장 등을 침범해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루푸스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카테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푸스 환자에서 좀 특징적인 장기가 자꾸 반복해서 침범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 주된 증상인 분은 나중에 악화됐을 때 피부 발진부터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콩팥 신장염이 자꾸 생기는 분은 가장 주된 장기가 콩팥염이 재발하는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긴 흔합니다. 그렇지만은 루푸스라는 거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침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콩팥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염이 안 생긴다거나 아니면 폐렴이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향성은 있지만은 그 경향성을 따르지만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류마티스 질환은 관절 증상이나 관절염이 명확하게 나타나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비해서 루푸스는 피곤, 탈모, 미열, 체중 감소 와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증상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병적인 상황으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이 부분이 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루푸스 검사를 하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빈혈 등등의 건강검진이나 기본 검사에서 나타난 이상 소견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루푸스는 일단 예방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약물치료가 있고,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세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먼저
예방 치료는 우리가 루푸스 활성 기전 중에 하나가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가장 1번 루푸스 예방 치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노출을 줄이는 거, 또 루푸스에 대한 예방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루푸스가 활성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식적인 약물 치료의 가장 1번은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아스피린 등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치료 수준으로 루푸스가 안정이 될 수 있다면은 루푸스의 활성도는 우리가 보통 경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면역 억제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 면역 억제제에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아자시오프린 등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60년 사이에 처음으로 루푸스에 대한 생물학적 제재가 허가를 받았는데요. 2년 전에 국내 식약처에도 허가를 받고 현재 루푸스 환자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 약제가 바로 베니스타라는 약입니다. B세포 활성 억제제로 알려져 있는데 스테로이드 감량 효과도 있고 다양한 중등도 이상의 루푸스 활성도를 줄이는 임상 연구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우리가 임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루푸스의 가장 1차 치료제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50년 전에 치사율 50% 이상의 루푸스가 현재 생존율 90% 이상의 루푸스로 바뀔 수 있었고요. 그런 스테로이드는 루푸스 환자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다기보다는 많이 써가지고 많이 드러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경각심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할 스테로이드가 사용되지 않는 게 사실은 루푸스 환자에서는 더 치명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자분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해,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었을 때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푸스는 감염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 이완 기간 주로 가임기 여성이니까 20대, 30대, 40대 초반에 발생해서 평생 안고 가야 될 질환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나 주위에서의 정서적인 지지가 없이 혼자 감내하기는 사실 많이 힘든 질환이죠. 루푸스가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루푸스 투약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심신 쇠약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의 가족 아니면은 남편,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준다면은 환자분들은 더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다른 안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